이번 원피스 1125화 다들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먼저 이번 화의 첫 시작은 밀짚모자 일당이 에그헤드를 탈출한 이후 정부와 해군이 에그헤드의 사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칠무회를 철폐시킬 정도의 무력을 지닌 세라핌들은 에너지 충전을 통해 정부의 배로 복귀시키려는 계획을, 반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 시비스트 웨폰과 쿠마의 파시피스타는 아직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오로성 나스조로가 파시피스타의 진격을 멈추긴 했지만 현재 파시피스타의 위권 순위는 보니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 위권 순위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파시피스타의 추후 행보는 새로운 가학방위 무신의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될 듯하고, 이어 사이퍼폴이 스튜시의 안부를 묻자 루치는 자신이 죽였다는 말과 카쿠는 그런 루치의 말에 부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스튜시가 클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카쿠는 비록 스튜시에게 배신당했지만 스튜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어 스튜시가 카쿠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카쿠가 루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스튜시의 안전을 요구했다면 루치는 스튜시가 아닌 카쿠를 위해 배신자 스튜시를 죽였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이처럼 개인적으로 스튜시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 시각 세터는 세틀라이트 요크와 마더 플레임을 만들 수 있는 파워플랜트를 확보하긴 했지만 결국 이번 작전이 베가펑크의 방송 송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200년 전 마리조아를 습격한 철의 거인 에메트는 당시 폐기 명령을 받았지만 세턴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에메트의 폐기를 승인하지 않았듯 결국 200년 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며 철의 거인이 밀짚모자 루피를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을 세턴이 알아차리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세턴의 결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조이보이의 폐양색 폐기가 에그헤드에서 방출될 수 있었고, 결국 루피가 엘바포로 이동할 수 있는 기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리조아에 있던 이무조차 나머지 오로성이 조이보이의 폐양색 폐기를 통해 철수하자 오망성에서 조이보이의 폐기가 흘러나와 결국 수백 년 만에 자신의 숙적인 조이보이의 폐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나아가 그런 조이보이, 즉 니카 루피를 해군의 버스터콜과 오로성 세턴이 놓치게 되자 이무는 그 책임을 세턴에게 묻게 되었고, 결국 이제는 새로운 오로성을 등극시키며 자신의 절대 능력으로 세턴을 제거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천룡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신의 기사단 피거랜드 가문의 갈링은 오로성이 있는 마리조아 권력의 방으로 향했고, 이어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하자 나머지 오로성들은 그런 갈링의 말에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갈링이 앞으로 베가펑크 요크는 자신의 직속 부하이고 이어 가학방위 무신을 맡는다고 이야기하자 바로 세턴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어 앞으로 세계를 개선하자고 언급하며 자신들의 권력과 동등한 동성을 이야기하자 이내 주피터가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최고의 권력 이무를 보좌하고 있는 오로성들조차 세턴이 폐기될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건데요. 그런 만큼 이무의 권력은 물론 능력마저 오로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절대자라는 것을 이번 화를 통해 오다쌤이 독자들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나아가 오로성들은 원피스 1부 시절부터 최고 권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반대로 무력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로성들은 요괴의 형상과 불사의 능력, 그리고 폐양색 폐기까지 겸비한 세계관 정상급의 강자라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왕, 해군 대장과도 승부를 볼 수 있는 오로성이기에 오로성이 정상 결전부터 전면에 나타났다면 밸런스 붕괴를 통해 해적들을 빠르게 타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로성들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며 인간을 하등 생물이자 벌레로 취급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는 모습보다 권력을 이용해 해군과 사이퍼폴 등 정부의 기관을 통해 세계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그런 오로성이 이무의 단독 결정만으로 폐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오르성들도 언제든 이무의 심기를 건들게 되면 세턴처럼 해골만 남게 되는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무와 독대하지 못한 채 새로운 오르성에 등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르성의 생사 여탈은 바로 이무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무의 절대 능력을 통해 오르성들은 이무의 명을 받은 천룡인이라는 것을, 나아가 불사의 능력 환수종과 같은 요괴의 변신, 그리고 텔레파시와 공간의 이동 등 수많은 사기적 능력을 이무를 통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오르성들이 이무와 계약을 마친 주종 관계라면 이무가 세턴에게 부여한 능력을 회수하고 제거할 수 있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이어 새로운 오르성 피거랜드 갈링의 무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갈링 또한 이무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면 이전보다 한층 더 강해질 수 있는 불사의 능력자로서 앞으로의 전투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왕 해군 대장급의 목숨을 한순간에 거둘 수 있는 이무. 아직 완전히 이무의 능력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불사신 이무는 공백의 100년 최강의 폐양색 패기 최강자 조이보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현 시대의 승자이기 때문에 환수종 태양신 니카 열매를 위협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정점이고, 이어 자연계 역사상 가장 흉악한 열매로 알려진 어둠어둠 열매보다 더욱 사기적 능력을 발동할 수 있는 최종 보스라는 것을 이번 화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오르성의 모든 능력이 공개된 만큼 일전 사보와 코브라를 공격했던 꼬리의 형태는 이무의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이어 신성함을 뜻하는 오망성이 있지만 반대로 오망성을 거꾸로 뒤집어 놓게 되면 바로 악마를 뜻하는 사탄의 마크로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르성의 소환 당시 생겨났던 마법진을 미루어 보면 이무의 정체는 어쩌면 꼬리가 달린 악마이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혈통이자 종족 중 하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악마의 열매가 탄생할 수 있는 베가펑크의 가설을 미루어 보면 悪魔の実とは誰かが望んだ人の進化の可能性である。能力者とは異次元を生きる者たち。 이처럼 열매들은 사람의 진화 가능성으로 만들어졌다면 태양신 니카는 노예들이 언젠가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 믿고 그런 해방의 전사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만들어진 열매가 환수종 니카의 열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무의 능력 또한 과거 조이보이와 달리 절대 권력을 추구하거나 인간의 성악설이 원피스 세계관에도 차용되었다면 이무가 사용한 능력 자체는 블랙홀 공허함의 특징을 지닌 어둠보다 악을 뜻하는 악인이자 악마로서 조이보이와 대립할 수 있던 인물로 만들어진 최고 권력자인 것 같은데요. 이처럼 환수종 열매는 자연계보다 희귀하고, 나아가 티치의 능력은 자연계 중에서도 이질적이며 흉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쩌면 고무고무 열매의 정체가 환수종 니카였듯이 베일에 쌓인 이무의 능력은 루피와 티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폐양색 패기 최강자 조이보이 측 세력에게 승리를 거둔 강자로서 앞으로 그 말 그대로 진정한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이무의 정체가 상당히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화에서 혁명군 드래곤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며 전의를 다진 가운데 다음 영상은 27년 만에 공개될 수 있는 드래곤의 현재 능력과 상황, 그리고 새로운 오르성으로 등극한 갈링가의 결정 구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